안녕하세요. 경화바위 정원입니다. 오늘은 분재를 감상하러 왔습니다. 여기 분재를 재배하시는 주인님께서 지금 분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가요? 이거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건강하죠. 새순 이렇게 올라오니까 보기 좋지 않아요? 보기 좋습니다. 이게 지금 한라산에서 내려온 지가 5, 60년 정도. 근데 되게 이렇게 주목을 참 키우기 쉬운 나무인데 사람들이 참 어려워 하거든요. 이 아파트에서 딱 키우기 좋은 나무입니다. 이게 몇 년생 수령이 됐나요? 지금 분에서는 5, 60년 정도 되고 자연에서는 이 한라산 뭐 백록담 근처에서 성장을 했을지 택지 개발하는 데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한 300년 정도 된 나무입니다. 분재를 재배하실 때 이 주의할 점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주기예요. 그 물은 사람이 그 부부 생활이나 가정 생활하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꾸준하게 줘야 됩니다. 매일 한 번씩. 등 밑으로 물이 쫙 빠져나올 정도로 충분히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사람도 하루 3끼 밥을 먹잖아요. 그러듯이 나무도 주기적으로 거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순이 웃자라는 걸 그대로 놔두면은 나무 수영이 항상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새순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손으로 이렇게 따주면은 나무가 또 다시 가지런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모양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도록 나무를 하는데, 이 주목이 상당히 키우기 쉬운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 나무를 어디에다 키워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요. 주목 같은 경우는 위에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차각막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지금 아침 오전이니까 동쪽 햇볕만 드는 곳. 그리고 오후 햇볕은 이 차각막으로 가려지는 곳. 여기다 두면은 주목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근데 옥상 같은 데 놔두면은 잎이 노랗게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키우는 장소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키울 수 있는 여건, 조건 이런 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적합하게 수종을 선택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바깥에서 키워야 돼요. 햇볕과 바람이 통하는 거. 그래서 소나무가 아파트 베란다로 들어오면은 꼴까닥 하거든요. 근데 분재는 안 그래요. 이 주목은 안 그래요. 주목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비교적 키우기 쉬운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재 소독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가정하고 집하고 약간 다른데요. 여기는 이제 나무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게 키우기 때문에 이게 나무가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이 개수가 많아서 병이 좀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이 병충해 약을 살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충제, 살균제, 그 다음에 또 모든 식물에 발생하는 응애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키우는 관엽식물이나 모든 식물에는 다 응애가 살아요. 근데 이 응애가 참 무섭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그 나무들을 응애를 갖다가 제때 제거해 주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응애약이랑 같이 섞어서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나무가 한 3, 400년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게 가격은 어느 정도 갈까요? 이제 이런 나무는 워낙 이제 예를 들어서 고려청자 하나를 놓고 감정을 할 때 주인이 파는 가격이 있고 감정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무갑이다라고들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이건 이제 최소 1억 이상 그 정도 되는 나무. 그러면은 이게 부르고 사는 사람이 서로 흥정하기 나름이겠네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1억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뭐 아파트 한 채가 놓여 있네요.
아, 요새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싸요? 아니, 지방의 아파트. 지방 아파트는 1억짜리도 떨어있죠. 예. 그리고 다음에 여기도 아주 좋은 분재가 있습니다. 요 주목은 요 나무에 비해서 조금 왜소해 보이는데 키는 좀 더 크죠. 근데 여 밑에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요 나무를 갖다 붙인 나무가 아니고 요쪽 이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나무거든요. 한 나무 그래 말라 죽은 이 줄기 하나를 여기다 연출을 하는 건데 이제 이걸 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목은 살아천년 죽어천년 그러는데 요것이 이 나무 죽은 것이 천년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은 산에 오르면은 주목이 보이는데 주목이 많은 지대에 가면은 대개 오랜 세월 비바람에 시달리다가 가지 일부나 줄기가 죽어가지고 된 것을 자연스럽게 연출한 거예요. 이거는 몇 년이나? 이것도 앞에 나무하고 비슷하게 한 300년 정도 된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제 집 올 때 굉장히 세력이 약해져서 왔는데 이 원리를 지키니까 다시 아주 건강해진 거예요. 나무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7, 8시간만 햇빛 쬐면 오전 햇볕만 쬐면 돼요. 오전 햇빛만요. 네, 오전 햇볕만 쬐면 돼요. 그리고 분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기르시는 분들은 이 소독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여기 분재원이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수천 그루, 수만 그루의 분재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분재를 또 어려서부터 키우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키우는 나무들도 있고 이런 나무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한 20, 30년 정도 키우던 걸 제가 받아가지고 또 20, 30년 키운 나무거든요. 근데 지금 분갈이를 해가지고 잎 상태가 조금 이렇게 좋지를 못해요. 이런 소나무는 예, 안반에서 채취가 된 건가요? 그러죠. 안반 위에서 올라온 나무니까 이 거의 지금 나무 수영이 자연스럽잖아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흔적이 별로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분갈이를 이 소나무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는 흙을 완벽하게 다 털어요. 흙을 완벽하게 털기 때문에 털고 나면은 털어서 분갈이 하고 나면은 이렇게 약간 몸살을 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소나무들은 이렇게 묵으면은 여기에 묵은 흙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서 관리하는 분재들은 이렇게 묵은 흙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 나무를 누가 가지고 가든 물하고 거름 열심히 주면서 나는 절대 나무가 말라지고 일이 없죠. 근데 되게 많은 나무들이 이걸 하지 못해서 많이 망가집니다. 이 나무는 완전 조선소나무죠? 예, 조선소나무인데 이제 이 줄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줄기가 이렇게 붉은색이 이렇게 돌잖아요. 예. 예, 이런 건 이제 홍송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건 원래 장갑 낀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문질러 줘야 돼요. 문질러 주면은 1년에 한 번씩이요? 예. 1년에 한 번씩 문질러 줘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수피를 벗겨주면은 예, 붉은색이 드러나죠. 이 표피는 예. 지금 어떤 게 건강인 건가요? 이 표피는 소나무 수피는 뭐 20몇 가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이 나무 자체가 수피가 건강한 것보다도 나무가 전체가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하죠. 나무가 건강하면 당연히 잎이 뿌리가 건강하면 ip이 건강하고 잎이 건강하면 나무 전체가 건강합니다. 수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수령이 몇 년이나 됐다고? 이것도 거의 한 150년 정도 추정이 되겠어요. 여기 키가 한 1m 50, 폭이 한 2m 예.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긴 나무죠. 이 안에를 보면은 예. 아주 잘 하셨어요. 이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원수가 아니고 분재 형태로 딱 갖다 놔도 집안 전체가 사는 이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나무죠. 이것은 무슨 나무인가요? 이게 우리 재래종 조선 모가라고 하는 모가나무예요. 이 조선 모가라고 하는 모가인데 이제 밭에서나 집 주변에서 크다는 것을 지금 분해서 한 50년 정도 배양한 나무입니다. 이게 지금 밑에 지름이 한 40cm 정도 되겠어요. 자, 요렇게 재면은 40cm가 넘어요. 예. 한 50cm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수령이 몇 년 됐다고? 이것도 지금 100년은 훨씬 넘은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지금 바위 틈에서 자랐다면은 네.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령을 따지는 게 한자가 100년을 따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됐다고 예, 봐야죠. 100년 이상. 예, 한 150년 됐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것도 주먹이나 소나무나 똑같이 뭐 소독이나 이게 똑같이 다 합니다. 나무, 예. 이 집안에 있는 식물을 소독을 할 때는 한 나무만 특정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나무를 전부 소독을 해야 돼요. 관엽식물을 키우신다면 관엽식물까지 다 포함해서. 아니 그런데 예, 모과나무의 그 소독에 예, 뭐 주의점이라던가 예. 딴 나무하고 틀려서 또 거름이라던가 예. 또 일반적으로 그 뭐 재배 방식이라던가 그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모과나무가 다른 나무하고 다른 점은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오늘이 4월 20일이잖아요. 요때쯤 해가지고 비가 내리면은 잎 뒤에 노란 당점이 생겨요. 근데 지금 아직 그 병이 안 왔는데 그 적성병 또는 붉은 별무늬병이다라고 그러는데 그 약을 한번 뿌려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매나 꽃을 보기 위해서는 장마 이전에 지금 여기 한번 가까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가 지금 나무 마디 사이가 좀 길어져 가지고 다 짧게 잘랐더니 지금 이 안에서 이렇게 순터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 예, 보입니다. 예, 이게 순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순이 터 나오도록 마디 사이를 짧게 하려고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작업이 장마 이전까지 끝나야 돼요. 장마 이후에는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니까. 예. 그 점이 이제 다른 나무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이것도 모과가 현재 달리겠죠? 현재 안 달립니다. 안 달려요? 예. 꽃은 올해 몇 개가 피기는 했는데 예. 열매는 쉽게 잘 안 와요. 그래. 예. 그리고 이게 재래종 모가 이렇게 큰 좋은 작품들은 열매가 잘 안 열립니다. 오히려 저렴한 나무가 열매가 잘 붙어요. 모가는 또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전시회 같은 데 가면은 스스로 달린 열매라기보다는 이 시중에서 모가를 사다가 이렇게 꽂아놔 가지고 열매 열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요? 이게 소사나무입니다. 여기 키가 한 모가하고 지금 비슷하잖아요. 열매가 한 3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밑에 지름이 이것도 한 40cm 정도. 40cm 더 나오고 예. 한 60cm 나옵니다. 이건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이것도 거의 한 100여 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한 100년 이상 됐다고 봐야죠. 한 100년에서 150년. 예. 이것도 척박한 땅에서 자란 거겠죠? 예, 이 나무는 그래도 아주 척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뿌리를 보면은 예, 밑에는 바위인데 바위 위에 흙이 좀 많은 거. 그리고 흙이 좀 쌓여 있는 바위 위에서 큰 것 같아요. 나무가. 그리고 걸음기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장소에서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클 수 있었죠. 안반에서는 나무 잘 안 크거든요. 이 나무는 아까 모과나무나 주먹이나 그런 나무하고 또 이 재배상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나요? 이 나무는 주의할 것이 별로 없어요. 키우기 아주 쉬운 나무거든요. 분재를 위해서 태어난 나무가 소사나무라고 그러는데 소사나무는 시체마로 물만 줘도 잘 큽니다. 그런 소사나무는 이거 기후나 지역에 관계없이 예, 지역이나 기후에도 상관없어요. 예, 월동도 다 월동도 가능하고요. 예. 아주 분재로 하기에는 아주 좋은 나무군요.
이 해외로 수출도 많이 되는 나무고, 또 분재하는 사람들은 이 나무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 키우는 나무죠. 그럼 다음에 또 이 나무를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요? 이 나무도 소사나무입니다. 이것도 키가 예, 한 1m 50 정도. 예, 1m 50. 근데 이 나무는 이제 좀 다른 소사하고 다르게 여기 줄기를 한번 가까이 한번 보여주세요. 나무 숲이가 좀 다르죠. 예, 피가 껍질이 달라요. 달라요. 이걸 황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황피는 이 일반 소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만들어지는 것이 황피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한 나무. 근데 이거는 밑에 대공은 하나인가요? 예, 대공 하나입니다. 왜 세 뿌리로, 세 가지로 자랐습니다. 밑에서 이 씨앗이 올라올 때 아마 노루나 산토끼가 밟고 지나갔겠죠? 부러지면 이제 거기서 또 다시 이렇게 줄기가 올라와요. 아주 훌륭한 분재군요. 옆에도 이것도 소사나무 분재죠. 예. 예. 거의 끊으세요. 예. 주위에서 받아니까. 예. 이 나무는 특이한 나무 같아요. 좀 많이, 좀 앙상하죠? 좀 이상 많이, 다른 지금까지 봤던 나무에 비해서 이거 소제목인가? 할 정도로 나무가 좀 많이 앙상하죠? 있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잘려나간 느낌? 근데 이 나무는 치목을 딴 거예요. 치목을 딴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른 자리들이 다 있어요. 톱날이 지나간 자리. 이 줄기 껍질을 벗겨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나머지는 키우는 것들이 키우려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이렇게 추목을 몇 개를 따고 나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대단합니다. 이 나무도 소사나무인가 봐요. 예. 아주 줄기가 여러 줄기가 나서 이게 산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이것도 수령은 오래됐겠죠? 예, 수령 오래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20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분재에 대해서 좋은 감상했습니다. 분재 기르시는 초보자분들한테 특히 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예, 초보자분들은 분재만 보면은 막 정신없이 사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흔한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다. 싼 나무만 찾아갈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소재를 또는 작품을 구입을 해서 키우시는 것이 나중에 후유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무 생리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 가면서 나무를 키우셔야 돼요. 나무가 원하는 것을 빨리빨리 찾아야죠.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분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해박한 정보를 갖고 계시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아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